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년 1학기 국어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동글동글 문어쌤이랍니다. 오늘 5번째 수업이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교재가 준비된 친구들은 벌써 말하고 있네요. 맞아요. 오늘은 낱말을 바르고 정확하게 써요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해 볼 거예요. 이렇게 교재가 준비됐나요? 그러면은 오늘 공부할 내용인 낱말을 바르고 정확하게 써요. 밑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세요. 다 썼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어떤 장면인가요? 커다란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나요? 막 뛰어놀면서 공으로 차고 그리고 우리 맞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너무 재밌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친구는 축구를 하다가 무릎이 어떻게 됐어? 아야, 빨갛게 됐어요. 다쳤나? 우리가 이 친구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나, 다시 건강하게 축구하는 모습이 멋있어. 넘어져서 다치지 말고 운동하면 좋겠어. 저녁에 집에서 만나. 사랑하는 동생이 축구하는 누나를 떠올리면서 편지를 썼네. 여러분, 근데 이 편지에서 뭔가 이상한데 하는 부분이 있나요? 발견했어? 선생님, 저는 못 발견했는데요. 괜찮아요. 선생님 힌트 줄게요. 여기 보니까 뭔가 다른 색깔로 돼 있는 부분이 있네요. 파란색으로 쓴 낱말 뭐예요? 다치지? 이게 뭐지? 넘어져서 다치지 말래요. 조금 이상한데? 다치다. 다치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치다라는 말, 우리가 발음을 할 때 다치다 라고 하면은 뭐지? 하는데 바로 다치다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치다, 문이 닫히다가 있고 무릎이 다치다가 있어요. 근데 두 개의 표시하는 낱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잘못됐냐고요? 선생님이 오늘 아직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소리가 비슷한데 낱말이 달라요. 그래서 소리가 비슷한 낱말의 뜻을 구분해 볼 거예요.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활동 1.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야 하는 까닭 알기. 활동 2. 소리가 비슷한 낱말의 뜻 구분하기. 이제 활동 1을 먼저 볼게요. 그림을 살펴보고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바람에 문이 닫히고, 선생님이 바람에 문이 닫히고 라고 읽으니까 친구들이 받아 적기 시작해요. 근데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적는 게 다르네요. 문이 닫히고, 문이 어떻게 닫히니? 하면서 묻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죠? 맞아요. 여기 보니까 문이 닫히다 두 가지. 닫히다 하니까 우리 몸이 다친 것처럼 아까 축구하다가 무릎이 다치다라는 것과 혹은 문이 닫히다 하는 것과 똑같이 들려요. 맞죠? 소리가 어때요? 비슷해요. 근데 쓰는 건 어때요? 달라요. 여기 밴드가 붙은 것처럼 요 상황에서는 어때요? 맞아요. 여기에서는 닫히다 예요. 근데 문이 닫힌 이것은 닫히다 이렇게 써요. 어때요? 두 개의 낱말이 달라요. 발음은 비슷한데 다르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 썼던 남자애가 그렇구나. 소리가 비슷해서 헷갈렸어. 고마워. 하고 있어요. 문이 닫히다? 아니죠. 문이 아야아야 닫힌 것이 아니라 닫히다. 요렇게 써주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겠나요? 이제 한번 답해 볼게요. 남자애가 헷갈린 낱말은 무엇인가요? 바로 닫히고와 닫히고를 서로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렸어요. 왜 잘못 썼어요? 소리 나는 대로 썼어요. 그래, 소리는 비슷해요. 근데 문장의 뜻에 맞나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써서 문장의 뜻에 맞지 않는 낱말을 썼어요. 그리고 혹은 닫히고와 닫히고가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 썼죠? 맞아요. 여기 책 박사님도 설명하고 계세요. 몸에 어느 부분을 맞거나 부딪혀서 상처가 났을 때 아야 할 때 그때는 다치다라고 해요. 하지만 문이나 서랍 다른 것에 의해 닫아졌을 때는 닫히다라고 해요. 근데 두 개는 소리가 어때요? 비슷해요. 하지만 글자와 낱말의 뜻이 달라요. 그래서 잘 써주어야 된다라는 거 알겠나요? 맞아요. 알맞은 낱말을 이렇게 사용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말하네요.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야. 맞아. 글을 읽을 때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은 왜 알맞은 낱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도 여기 말풍선에 글을 써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발음이 비슷한데 소리가 비슷한데 그 정확한 낱말을 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야지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맞아. 이렇게 엉뚱한 낱말을 쓰면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든 적 있죠?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소리가 비슷한 다른 낱말의 뜻을 잘 구분하는지 지금부터 퀴즈를 준비했어요. 퀴즈. 낱말의 뜻을 생각하면서 알맞은 그림을 찾아 선으로 이어보세요. 두 개의 낱말이 발음이 비슷해요. 읽어볼까요? 위에 있는 걸음, 밑에 있는 걸음. 낱말 두 개가 발음은 정말 비슷하다. 위에 있는 걸음이 뭐예요? 선으로 연결해 볼래요? 바로 이것이죠. 걸음은 뭐냐면요. 식물이 잘 자라도록 흙에 넣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식물 혹은 논이나 밭에 걸음 뿌려주는 거 본 적 있어요? 있다고요. 똑똑한데. 두 번째, 걸음. 이것은 한 걸음, 두 걸음 할 때 여러분 뭐냐면요. 두 발을 우리가 번갈아 옮기는 동작. 이것을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하죠. 그래서 두 발을 번갈아 옮기는 동작을 걸음. 발음은 비슷한데 쓰는 건 다르다는 거 알아주세요. 두 번째 퀴즈. 마치다. 어때요? 첫 번째, 여기 나오는 마치다. 뭐예요? 바로 이것이죠. 목표에 닿게 하다. 그러면 두 번째, 마치다. 이건 뭐예요? 맞아요. 어떤 일이 끝나다. 수업 마쳤어요. 학교 마쳤어요. 학원 마쳤어요. 하면서 이제 끝났는 장면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는 것 같은데요. 발음이 비슷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세 번째 퀴즈는 조금 어려워요.
있다가, 있다가. 어? 위에 있는 있다가는 뭘까요? 두 개가 어렵다, 그지? 위에 있는 있다가는 바로 짜잔! 두 번째 그림이에요. 뭐예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즉 뭐냐면은 있다, 있다가, 즉 장소에 있는다라는 거예요. 장소에 머물다가 할 때는 위에 있는 있다가를 쓰고요. 밑에 있는 있다가는 뭐냐면요,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시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너 조금만 더 있다가 하면은 바로 시간에 대한, 조금만 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기 있다가 하면은 장소에 머물다가, 즉 시간 10분만 더 있다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장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바로 있다 1번이고요. 시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2번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주면 된답니다. 자, 한준이가 일기를 썼어요. 근데 어려운 낱말은 빈칸을 비워뒀네요. 우리가 방금 연습했던 거, 퀴즈 냈던 거 여기에 이제 적절하게 알맞게 넣어볼 거예요. 한번 한준이의 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넣어줄까요? 놀이터에서 만난 그늘, 학교를 땡땡땡, 집으로 가는 길에 은찬이를 만났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근데 마치고 어떤 거 써야 되지? 여기 있는 마치고일까 아니면은 마치고일까? 바로 두 번째죠. 어떤 일이 끝나는 것을 마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답니다. 우리 놀이터에 가서 같이 그네 탈래? 그래, 집에 가방만 두고 나올게. 이따가 놀이터에서 만나. 여기 있는 이따가와 이따가, 지금 놀이터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건가요? 시간, 조금 지난 뒤에 만나자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 있다가, 이 장소에 있다가 놀이터에서 만나자라는 건가요? 장소는 여기가 아니죠. 집에 갔다가 놀이터에서 만나기 때문에 있다가는 아닌 것 같아요. 즉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뒤에 만나자 하기 때문에 바로 이따가라고 써주어야겠죠. 잠시 뒤에 은찬이가 왔다. 은찬이와 함께 그네를 타다가 시소도 탔다. 무척 재미있었지만 더웠다. 우리 그늘에 가서 잠깐 쉴까? 좋아. 여기 그늘에, 여기에서 그늘까지 몇 걸음인지 세워보자. 지금 걸음과 걸음 둘 중에 어떤 거죠? 우리가 걷는 그것을 말하니까 바로 걸음이겠죠? 걸음. 시소에서 그늘까지 은찬이와 나란히 숫자를 세며 걸었다. 나무 그늘에 가니 무척 시원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시원한 곳에서 놀아야겠다. 이렇게 은찬이가 일기 쓰면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줬네. 어때요? 여러분도 일기 쓰다가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아니면 이렇게 쓰는 게 맞나? 헷갈릴 때 있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혹은 그래서 틀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는 거야 하면서 가르쳐 주실 때 있죠. 맞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한준이도 어려워했잖아요. 하지만 선생님과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발음이 비슷한데 다르게 쓸 수 있구나. 똑바로 쓰려면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는 것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돼요. 여기 책 박사님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문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앞뒤 내용에 알맞은 낱말을 써야 한대요. 그래야 어떻다고요?
뜻을 잘 전달할 수 있어요. 우리 발음은 비슷한데 알맞은 낱말 잘 선택해서 써야 된답니다. 응? 우리 또 자주 쓰는 그러면 낱말들, 하지만 알쏭달쏭 헷갈리는 낱말들 한번 풀어볼까요?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지금 보니까 헷갈리는 낱말 첫 번째는 느리다, 느리다. 두 개가 발음이 비슷해요. 그런데 달팽이가 뭐예요? 느리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고무줄을 느리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발음은 비슷한데 쓰는 건 달라요. 낱말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깊다, 깊다. 지금 보니까 우물이 저 깊숙이 아래에 있어요. 이때는 뭐를 하죠? 우물이 깊다. 깊다. 바느질로 양말을 깊다. 선생님, 이 낱말 뭐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양말 우리 신다 보면 빵꾸 구멍 난 적 있어요? 그런 부분을 꼬매는 것. 우리 양말로 이렇게 그 구멍을 메우는 것. 채우는 것을 바로 깊다라고 한답니다. 두 개도 발음은 비슷한데 어때요? 다르죠? 쓰는 게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헷갈리는 낱말을 잘 알고 잘 표현한다면은 의미가 잘 전달된답니다. 근데 선생님과 공부하지 않은 것 중에 헷갈리면 어떻게 해요? 헷갈리는 낱말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전을 찾아보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낱말이 맞는 뜻인지 어울리는 낱말인지 찾아보면 좋아요. 그래서 국어사전 있잖아요. 도서관에도 있고요. 집에 있는 친구도 있어요. 네, 그 사전을 직접 종이로 된 사전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사용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단어를 치면은 뜻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가 쓰는 낱말이 그 뜻을 잘 표현하고 있는 낱말이 맞는지 보고 정확한 것을 써주어야 된답니다. 알겠나요? 이제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사용해 보세요. 오늘은 소리가 비슷한 낱말의 뜻을 구분할 수 있다. 공부해 봤어요. 이제 구분할 수 있나요? 우리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맞은 낱말을 써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소리는 비슷한데 알맞은 낱말. 맞아요. 다르죠. 뭐가 달라요? 뜻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낱말을 잘 써줘야 된답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헷갈리는 낱말을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고민될 때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이 낱말의 뜻이지? 두 가지 중에 어떤 낱말을 써야지 이 내 표현을 잘 전달할 수 있나? 그래도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요 하면 뭐 한다고요? 사전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알맞은 낱말을 써주세요. 알겠나요? 네,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 받아쓰기 혹은 글쓰기를 쉽게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